여러분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상하게도 인간들은 좋은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좋은 일에 먼저 사용하지 않고 나쁜 일에, 그냥 생각할 때는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데 그것을 쓴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애석하게도 번번이 그게 맞더라.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지구에서 발달한 기술로 근래에 자주 이야기할 때 오르내리는 것이 인공지능이죠. 여러분은 우리 한국인들은 보면 챗GPT가 조합해서 만들어준 결과물을 싸게 저작권 관계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또 대단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우리 정부 정책이 구멍이 뻥 나 있는, 이게 세계와 부딪히게 되면 우리 것을 다 털어내주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허점이 있는 건데, 어떻든 지금 국민들은 혼란한 국내 정치 정세 속에서 그것이라도 즐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타이완에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다,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은 주적인 평양집단, 북괴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하는, 그 짐작할 수 있겠죠. 이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말이 전쟁이 나기 직전까지 어떤 불안을 부추기고 동요하게 하고, 이런 말하자면 한 2, 3년 전의 정의에서도 지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까지가 아니고 전쟁도 불사하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북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일까 아니면 약한 나라일까 하는 그 인식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단히 불안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구 구성을 봤을 때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대단위가 한국어 소통이 되죠. 그 다음에 북측에 평양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주민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북측에 동조하는 그런 대중들도 좀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중국인들, 중공인들이 위주가 되겠지만, 아무튼 시진핑의 정책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중국계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 살고 있거나 머물고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그 숫자도 여간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했든, 그것이 인공지능의 가짜뉴스 공격이라고 하든, 또 사이버 교란, 무엇이 됐든 그것은 이제 현실의 무기로 됐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평양 집단은 김정은의 이 회색지대 전술과 관련해서 첫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정보전, 심리전, 이게 과거에는 군을 상대로 한 것인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민간까지 통틀어서 전면전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2025년 8월 20일 SPN 서울평양 뉴스를 보면 북한의 외교적 행위 그 1순위가 우리 대한민국 남한사회의 분위기를 조종하려는 것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이 8월 18일 이쯤 시작이 되니까 김정은이가 직접 나서서 대놓고 위협을 한 겁니다. 김정은이 말이 이렇습니다. 8월 18일부터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연습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북계의 해군으로 콕 집었습니다. 해군이 국가 핵무력 구성, 핵 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북계군이 바다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것이 8월 18일이고 8월 19일에 김여정이 했던 발언, 그것이 이제 보도되기는 8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됐는데 18일, 19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김여정이 했다는 발언은 김여정 개인이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 그러니까 평양 집단에서는 국가수반이라고 하는 김정은이가 대외 정책 구상을 해놓고 그거를 김여정을 시켜서 전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 등을 또다시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소개하면, 이재명 정권이 북측에 대한 정책, 화해 정책, 이거를 급선회 흉내내기, 뭐 그렇게 말로는 비아냥거렸다 이렇게 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데 대해서 방랑시인 같으셔 라고 조롱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여전히 미국의 특등 충견이다. 저번에도 개라고 했죠. 개꿈. 이번에 미국의 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의 뜻을 받아서 김여정이 한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MBC 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북한이 왜곡해서 유감이다. 계속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로 보이죠. 연합뉴스, 대통령실에서 정부의 조치는 남북 모두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된 8월 18일 김정은이가 바다에서도 핵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본 분들은 이게 그러면은 또다시 원산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주 섬뜩한 북중러 3국이 힘을 합쳐서 태평양으로 진격하는, 거기에 제일 앞에, 전선의 맨 앞에 서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친한 척 해도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을 쓰겠다, 바다에서. 그런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8월 19일에 김여정이 외무 성원들에게 국제 지정학적 상황을 조정하라. 이게 김정은이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국제 지정학적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정학이 나왔고 평양 집단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도 동족도 통일의 대상도 아닌 적국이다. 다른 나라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국제 지정학적 상황 조정의 대상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분위기 이거를 조작하고 조정한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의 제일 앞에 우리로서는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분위기를 조정하라는 김정은이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처럼 인터넷망이 잘 설비되어 있고 국민들마다 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그 이야기는 가짜뉴스의 전파도 아주 고속으로 전면적으로 이 공격이 시행이 될 수 있고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대중들 이 사회의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을 떠나서 바로 용산을 탁 집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앞에서 봤듯이 이재명 정권이 계속 저자세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반응을 하죠. 결국은 현재의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 그리고 여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또 그들이 그 시민사회에서 그들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변혁 세력들 이들을 대놓고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대통령실이 반응을 바로바로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도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바로 이 북괴 부분, 김정은이 평양 집단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단으로 인해 지속된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 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남북 대결이 지속된 겁니까? 북측의 침공으로 분단이 된 겁니까?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 왜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공무원인 이재명은 평양 집단의 입장에서 이 말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용납되지 않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북측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위협하고 경제 발전이 제약되고 그것은 북측이 문제여야 하는 것이지 분단이 그 죄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째서 지난 세기, 불과 지난 세기에 있었던 역사를 이렇게 뒤엎는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현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겉핥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평화가 흔들릴 때 불행이 생긴다. 6.25 남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북괴가 우리를 침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던 것이지 그게 우리가 평화를 지키지 않아서 북괴가 침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동일하게 원인과 결과를 뒤집으면서 책임 있는 자를 면책시켜주고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대통령이 하는 소리라는 말인가? 국민이 현명하게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평화가 흔들리면 전쟁의 참상을 겪어야 했지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이재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우리를 핵무기를 가지고 말살하겠다고 하는 그 체제를 존중하고 라고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핵을 빼앗아서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소리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하고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우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권자의 일꾼인 대통령인 공무원을 이렇게 풀어놔도 되는 것인가? 당신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대통령이다. 왕이 아니다. 당신은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고 그 헌법과 법률 위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권력체, 주권자가 있다. 이재명을 무릎 꿇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뜸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물론 그럼 싸우자는 얘기냐? 그냥 립서비스야 라고 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김여정을 시켜서 개꿈, 개소리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인 공무원은 그렇게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적국이라 할지라도 성실히 대하고 자기가 하는 말, 자기의 정책 여기에 대해서 일의적으로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것을 성실히 실천하고 그 책임도 오롯이 지는 그런 공무원을 국민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한민국 국기와 대한민국 군대의 총칼과 모든 것을 내버리고 백기 들고 가서 넙죽 절을 한 것이 이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립서비스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공무원인 이재명은 바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헌법을 위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째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가?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현행 헌법
1988년 2월 25일에 시행된 헌법 제10호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러면 그거 뭐 헌법 개정하면 되지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현재 이재명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헌법 속에 그 밑에 복종하는 그런 국민의 종들입니다. 현행 헌법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앞으로 고쳐버리면 돼. 그러나 오늘은 결코 내일로 끌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자, 헌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장 총강에서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저 평양 집단, 김정은 집단의 체제하고 양립할 수 없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현재 김정은이 김여정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 말이 뭐냐. 이 제3조 삭제하라. 영토조항 변경해라. 그 이야기를 요번에 또 했습니다. 그 뜻이니까. 그런데 국민의 일꾼 이재명은 평양의 말에 복종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난도질할 것이냐, 이 영토조항을 없앨 것이냐. 없앤다면 그를 용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해 둡니다. 헌법 제4조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4조의 의미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참조하십시오. 헌법 제4조의 의미는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측은 김정은 집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있지 않습니다. 3대 세습, 그리고 그들은 부족 집단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이름도 북조선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부르는 이름이. 그들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재명 씨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이재명은 뭐라고 했느냐?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 흡수 통일 안 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군대가 밀고 올라가서 점령하는 그런 통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통일을 해서 이룰 수 있다면 안 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핵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열강들이 이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 대 힘으로 싸우지는 않겠다. 다만 북측이 무릎을 꿇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흡수 통일을 사실은 하겠다는 겁니다. 38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 이 3대 세습의 독재를 계속해 갈 수 없다고 해서 그 정권을 분쇄하고 그리고 통일을 하게 됐을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흡수 통일 맞죠? 그런데 이재명 씨는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나와야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정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 제1절은 대통령을 규정합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랬습니다. 이재명 국민의 일꾼, 국민의 종복, 공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공적인 하인 이재명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북측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체제는 양립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측에 흡수되는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가겠다. 국가의 독립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그의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국민이 용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지은 죄만큼은 분명하죠. 영토의 보전,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면 38도선 이북지역의 우리 영토, 그쪽의 섬들, 바다, 이것을 다 넘겨준 겁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 위반입니다. 앞에 제1조, 제3조, 제4조 위반인 거에 더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가의 계속성은 끊기게 되겠죠.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도 스스로 헌법을 깨뜨린 겁니다. 제3항입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어떤 의미의 흡수 통일도 안 한다고 한다면 흡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통일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관철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3항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69조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재명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재명은 국가를 보위하지 않았습니다. 북측 체제를 존중한다고 했고 헌법에 규정된 그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평화적 통일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서를 짓밟아 버리고 8월 15일에 자기들 패거리를 모아놓고 대통령 임명식을 별도로 했습니다. 바로 그 행위가 헌법 제69조를 깨뜨린 헌법 위반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했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재명 등 그쪽의 반응들이 어떤가? 8월 15일 경향신문, 정부가 과거 남북 합의 원칙을 재강조한 것은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미국이 무서워서 북중러, 북한의 품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미국이 무서워서 못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이 좋아서 뽑은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재명을 뽑았다는 사실, 이재명을 이 나라의 리더로 앞으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그런 일꾼으로 적합하다고 뽑은 것이 아니고 그저 없기 때문에 여집합으로서 뽑은 것이라는 이 사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정권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그러니 더 발악을 하듯이 대한민국 체제를 깨부수고 싶을 것이다.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렇게 분석합니다. 중국 국제방송입니다. CGTN, 여기에서 역시 8월 15일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했다. 김정은 집단이 쳐내려와도 그것이 뻔해도 선제 공격,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 북측에서 미사일을 쏘고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해도 국민이 맞아 죽도록 보겠다. 왜냐하면 그걸 막는 행위를 김정은이는 그게 적대 행위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적대 행위를 일체 안 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국민 보호를 안 하겠다. 중국의 이 CGTN이라고 하는 데서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CGTN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둬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이 지금 지원이 끊기면서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김정은의 평양 집단, 북측의 주민들에게 이 바깥 세상의 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반미화되는, 반트럼프화 되는데 바로 미국의 소리 방송 같은 것이 끊긴 것은 아주 큰 이유로 지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CGTN은 세계 각국어로 중국을 선동하는 매체로서 지금 이런 데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막강하고 가짜뉴스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트럼프는 다급하기도 하겠지만 워낙 해야 할 일이 많기도 하겠지만 어째서 VOA를 포기했는가? 이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반미화, 반트럼프화 되면 다른 곳도 점차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선동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보화전에서 스스로 무기를 접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튼 중국 국제방송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을 바로 그와 같이 세 꼭지로 잘했다고 한 겁니다. 왜냐? 그것은 자유 대한민국에 등을 돌리는 반미의 선서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정은이가 남한 사회 분위기를 조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즉효한 것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한국 이재명 정권, 한국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쪽이 그 뜻을 따르고 그들을 조종해버린 것인가? 이제 이런 진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것도 나라의 앞날을
결단내는 그런 식으로 헌법을 위반했다. 지금은 그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